자, 여러 가지 방정식 마지막 시간으로 공통근과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근은 어차피 그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킨 미지수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작업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동안. 그게 뭐였죠? 그게 연립방정식이었어요. 자, 연립방정식 자체가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만약에 두 개라면 두 개라고 하지 말고 두 식이라고 할까요?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연립방정식의 뜻이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와 근, 연립방정식의 해와 근이 바로 공통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와 근, 얘가 공통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x와 gx가 있다면 연립방정식도 똑같죠. fx는 0과 gx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킨 답이다.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그 해와 근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과 공통근은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공통근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fx가 알파, 베타가 나왔어요. 근이. 근데 gx가 베타와 감마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연립방정식으로 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답이 완벽하게 똑같아야겠죠. 하지만 공통근은 나머지 하나의 근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베타끼리는 같지만 알파와 감마는 다르죠. 그러니까 공통근은 베타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긴 풀되 그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만 공통근이라고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풀이 과정은 무슨 소거를 할 수도 있고 대입을 할 수도 있고 차수를 낮출 수도 있고 이제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의 계산식을 사용할 거예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적용하되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미지수만 찾아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절대.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만 공통근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작업에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해 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공통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면 두 2차 방정식이 각각 두 개의 근이 있겠지만 그 두 개의 근 중에서 한 개만 공통근이라는 거죠.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립방정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을 생각합니다. 현재 봤더니 미지수가 몇 개죠? 미지수가 두 개겠죠. x와 m이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 식이 두 개인 평범한 2차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소거를 하든지 대입을 하든지 해서 미지수를 줄여주는 방향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공통근의 문제는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해 봐야겠죠. 자, 이제 두 개 연립하는데 연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m을 소거를 하든지 아니면 x를 소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네요. 그죠? 두 가지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평범한 연립 방정식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연립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죠. 그럼 이제 하나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서 두 번째 식과 소거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연립방정식과 똑같아요. 자, 이제 위에서 밑에를 빼보면 2x제곱 사라지죠. 그 다음에 mx 마이너스 2x니까 n-2로 묶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밑에를 빼니까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평범한 1차 방정식처럼 보면 n-2가 공통인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n-n 플러스 3이니까 이런 방정식으로 이제 풀 겁니다. 자, 평범한 연립 방정식처럼 전개를 했고요. 이제 요게 가능한 포인트, 이게 곱이 0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지금 연립 방정식으로 똑같이 풀었죠. 자, 요게 0이 되려면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자, 첫 번째는 m이 2가 되거나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자, 공통근의 문제인데 연립 방정식처럼 똑같이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m에 2가 있고 x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원래의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계산 결과는 두 가지 식을 연립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두 가지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은 (4x)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두 번째 식을 약분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이죠? 요 식과 요 식이 똑같게 됩니다. 근데 조건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긋나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라는 이 답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 x, 자, 두 번째 식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을 이제 대입하면 이제 그게 나머지 공통근을 해결하는 그 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을 이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자, 대입을 하면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m제곱에 마이너스 3m.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다 없어지고 남는 게 3m. 플러스 6은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맞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방정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죠? 2x제곱에 마이너스 2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아까와 다른 방정식의 모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하나만 공통근인지를 끝까지 봐야겠죠? 자, 요때 x는 3과 마이너스 1이고요. 요때는 x는 1과 마이너스 1이어서 주어진 조건처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상수 m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공통근이 어떤 건인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근 문제는 일반 연립 방정식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예제 26번 볼게요. 자,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여라. 자, 연립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이건 따로따로 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식은 3과 마이너스 1이 근이죠. 두 번째 식은 3과 마이너스 2가 근입니다. 그래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 공통근이구나. 그래서 이제 3이 공통근이 되겠네요. 자, 27번. 이거의 공통근을 구하라. 자,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근 중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공통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2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식에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 하면 1과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에서 근은 2, 마이너스 1,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식의 계산 결과를 보니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오네요. 자, 28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문제 해석을 해보면, 실수 ABC고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 방정식이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인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2차식이 이제 공통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처음에 착안을 해야 될 건 실수 ABC이기 때문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면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이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인 2차 방정식을 사이에 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2차식은 x제곱 뭐가 되죠? 마이너스 2x 그죠? 플러스 4라는 2차식을 갖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1차식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맞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공통근 m을 갖는다고 했어요. 저 2차식이. 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공통근 m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3차식에서 근은 이런 두 개의 근을 찾았고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또 하나의 근이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공통근 m값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 공통근 m값이 1 플러스 루트 3i나 1 마이너스 루트 3i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항상 켤레근으로 같이 다니죠. 그러니까 얘가 m은 될 수가 없고 얘도 m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2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통근은 1 플러스 루트 3i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아니고 여기서 공통근이 m이구나. 그럼 m이라면 여기 있는 식은 x-m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근데 공통근 m을 갖는다. 그럼 이제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자, 세 근의 합,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얼마죠? 세 근의 합은 2, 맞죠? 2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럼 2 플러스 r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r이라고 하지 말고 m이라고 해야겠네요. 감마인데 여기서 여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근의 합은 2 플러스 m이 되네요. 2 플러스 m은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m이 공통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m을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공통근이라는 아이디어로 이 두 가지 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처음에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로 2차식을 만들고 나머지 하나의 근을 만든다. 하지만 요 2차식에서 공통근이 1 플러스 루트 3i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통근이 m이다. 그래서 m이어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자, 또 하나의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찾는다.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 두 가지 식은 이제 연립을 해보면 a 대신 넣어볼게요. a 대신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넣겠죠. 그러면 여기서 m값은 1이 나옵니다. 자, m값이 1이 나오고, m값 1이 답이 되네요. 최종적인 답은 1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근의 문제는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처럼 생각을 해서 소거하거나 대입해서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 과정에서 어떤 게 공통근이 되는지만 잘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방정식인데요. 이제 부정방정식의 이제 정의부터 보면, 자, 보통은 미지수의 개수와, 자, 보통 방정식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 미지수가 구해집니다. 하지만 부정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가 적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쓰는 부정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 그 다음에 식은 1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부정방정식의 조건은 우리가 패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수나 자연수의 부정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각각 푸는 방식이 다른데 하나씩 볼게요. 자, 정수나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이제 결론은, 풀이법은 정수나 자연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1차식의 곱이 마지막 계산 결과인 정수나 자연수가 나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29번 문제. 자, 조건을 봅니다.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죠. 그리고 정수나 자연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 자, 풀이법은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이 정수나 자연수가 나오게끔 만든다는 게 풀이법입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이 정수나 자연수권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식을 보면 x 곱하기 y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x, 여기다 y를 써줍니다. 2차식과 1차식의 요 형태를 보는 거예요. 1차식의 요 형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y는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아래식을 똑같이 하려면 얘가 4가 됩니다. 4. 그래서 x, y를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정수와 정수의 곱이 바로 자연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조건이 자연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2와 y-1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두 개의 곱이 4가 되는 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만들어주다 보면 4, 1, 1, 4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2, 2 자, 이렇게 만들어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자연수 조건에 어긋나죠. 왜냐하면 y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수 쪽은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양수 쪽만 봐주면, 자, 요때는 x가 4, y가 3이 될 거고요. 자, 요때는 x가 3, y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때는 x가 6, y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 곱하기 y는 15가 가장 크겠죠. 자, 이렇게 정수 자연수 조건은 고백꼴로 바꿔줍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의 순서쌍을 구하라. 자, 마찬가지. 미지수는 2개고 식은 하나죠.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양변에 EXY를 곱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식 또한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고백꼴로 바꿔줍니다. 자, 얘를 한쪽으로 넘기면 자,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면 x,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형태랑 똑같네요. 답이. 그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2, 2, 1, 4, 4, 1 이렇게 되겠죠. 자, 음수 부분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수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쌍의 개수는 x가 x, y를 기준으로 보면 4,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3, 6이 있죠. 그 다음에 6, 3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답은 3개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런 패턴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의 패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실수 조건은 완전 제곱꼴로 바꾸거나, 자, 이때 문제 풀어볼게요. 완전 제곱꼴로 바꾸거나 아니면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완전 제곱꼴로 바꾸거나 판별식을 이용하는데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자,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우리가 이제 실수 곱하기 실수, 어차피 실수 영역에서 있겠죠?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이 되는 것밖에 없다.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내림차순을 정리했을 때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자, 이제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를. 자, 이제 예제 30번을 먼저 볼게요. 자, 미지수는 2개고 식은 하나죠. 부정 방정식입니다. 실수 조건이 들어있네요. 자, 아까 실수 조건 들어있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완전 제곱꼴로 바꾼다. 완전 제곱꼴로 바꾼다는 게 있었고, 저 두 번째는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수로 정의를 해서 뭘 사용한다고 했죠? 판별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플러스 제곱으로 묶기가 되게 편해졌네요. 얘는 9가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되죠. 얘는 16이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두 가지의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 플러스 제곱 0이 되는 경우는 00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판별식의 관점인데요. 자, 요거를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보면 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 식은 x의 2차식, x의 1차식,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있죠. 요 뒷부분을 x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상수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근데 핵심은 실수 x라는 거죠. 실수 x라는 것은 실근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자, 이제 이런 발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나머지 y에 대한 식은 상수항으로 취급을 하고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구나.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뭘 갖는다고요? 실근을 갖죠. 뭘 사용하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고요. 결론은 y-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죠, 지금.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0밖에 없습니다. y는 4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쵸? 그러면 아까 답과 똑같이 나오죠? 아까 답과 똑같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x답은 어떻게 구하나요? x답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라는 답이 나와서 아까와 똑같이 x도 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로 문제를 푸나 한 문제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판별식으로 푸나 답은 똑같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예제 31번 볼게요. 미지수 2개, 식은 하나, 부정방정식의 실수 조건이네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풀이법 똑같습니다. 제곱 플러스 제곱을 0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수 조건에 판별식을 사용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직관적으로 제곱 플러스 제곱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게 더 빠르겠죠. 하지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찾기 어렵게 돼 있네요. 물론 잘 찾아도 됩니다. 찾을 수는 있겠죠. 어렵지 않네요, 그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의 제곱이고요. 나머지는 4y 제곱이니까 2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설명도 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2y 전체 제곱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y, x 값 각각 구할 수 있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제곱 플러스 제곱으로 문제를 접근한 겁니다. 자, 그럼 판별식으로도 접근해서 두 개가 같은지를 볼게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벌써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집니다. 아, 조금 요 식이 지금 틀렸네요. 요 식, 요것만 점검을 할게요. 답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지금. 자, 요 식은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계산이 잘못됐죠?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아,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 y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식 정정하고요. 요것과 똑같이 나온지를 봐야겠죠. 자, 요 식은 계산해보니까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결국은
자, 보면 알겠지만 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죠.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0밖에 없고요. 그쵸? 자, y는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처음 식에 대입하면 뭐가 되죠? 4y, 4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인가요? 아,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4x네요. 그죠? y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이 식은 4x 플러스 4는 0이 되죠. 자, 여러 번 틀리지만 계산 결과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결국은 그거죠. 제곱 플러스 제곱으로 문제를 푸나 실수 조건으로 문제를 푸나 계산 결과는 같다. 이게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만 점검할게요.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가 정수이다. 정수 조건이죠. 정수 조건. 정수인데 우리가 m이 끼어 있고 알파 베타 정수란 말밖에 없는데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볼게요. 이렇게 되고 두근의 곱은 이렇게 됩니다. 자, m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착안할 건 괜히 이런 조건이 나온 게 아니죠. 자, 현재 봤을 때 이 식에서 m을 포함한 미지수는 3개인데요. 어차피 m을 소거를 하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을 소거해 볼게요. 자, 이제 밑에서 위를 빼보겠습니다. 밑에서 위를 빼보면 이제 이런 식이 나타나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m을 소거를 했는데 이제 결과값을 보니 결국은 부정 방정식 형태가 됐네요. 부정 방정식 형태 중에서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의 풀이법 이렇게 정수나 자연수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알파, 베타의 값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네요. 두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하나는 요거, 요건 요거랑 지금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계산에서는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알파가 2, 베타가 3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알파가 0,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보면 된다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게 m값이기 때문에 알파 곱하기 베타만 일정하면 n값도 일정하게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은 m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하나는 6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하나는 0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3과 마이너스 3이 m의 두 가지 값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부정 방정식은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실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실수 조건의 풀이법, 그 다음에 자연수와 정수 조건의 풀이법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